예, 오늘은 아시겠지만 저희 경실련에서 검단 신도시 붕괴 사고 관련 특히 LH 정관 특혜 의혹 청구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해서 계속 LH 관련 부실 시공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고발하는 감사 청구하는 검단 신도시하고는 좀 별개의 다른 성질을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가 봤을 때 LH 출신들이 가 있는 그런 검단 신도시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총체적 부실 사항이 나왔는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실련 권호인 국장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복귀시키기 위해서 먼저 정택숙 경실련 경제정책국부장님께서 사건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실련이 최초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것은 2021년 3월 29일이었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시사 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설계 용역 수의 계약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경쟁 입찰 현황 수주 현황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관 영입 업체들이 용역의 상당수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정관 영입 업체들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자 업체 관계자로부터 추가적인 제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2020년도 LH의 건설사업 관리 영역 92건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종합심사 낙찰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정관 영입업체들이 상당수의 용역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경실련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인해서 2022년 6월 23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그 업체와 계약한 현황 등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실련이 핵심적으로 문제 제기한 LH 등 공공기관의 수주과정 원인 규명 및 자세한 근절 방안 제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4월 29일 LH가 책임자로 있는 검단 안단태 아파트에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5월 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는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발주자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경실련은 이 검단 안단태 사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그 결과 검단 안단태의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모두 LH 정관을 영입한 업체임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적하며 정관 특혜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의심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7월 5일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 경실련에서 문제 지적한 정관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고요. 당연히 정관 특혜에 대한 근절 방안 또한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검단 안단태 붕괴 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그 주체는 다름이 아니라 사업 발주자인 LH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책임이 큰 주체이긴 하죠. 시공사인 GS가 검단 안단태 1666세대에 대한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발표하면서 모든 책임은 사실상 시공사가 가져간 것처럼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그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약속을 했고요. 7월 6일 LH가 사고문을 발표하면서 GS건설 전면 재시공 방안을 수용하기로 그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대로는 LH는 사실상 모든 책임을 면피하는 것처럼 그 모든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경실련에서는 바로 오늘 LH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고자 이렇게 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더위에도 이 감사원 앞에 나온 이유가 현재 인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부실 시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정부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좀 법률적인 쟁점과 저희가 왜 이런 어떠한 의혹을 가지고 감사원 앞에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백혜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혹은 일정 금액 등 제한된 조건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LH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운영법에서도 국가계약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은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 외교공개 등을 이유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거나 개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없는데 검단 용역 수의계약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LH에서 용역 발주 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종합심사 낙찰제가 여전히 정관특혜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합심사 낙찰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LH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의 입찰당화 가능성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만일 불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일벌백계하며 원천적으로 전관 영입업체와는 용역계약을 맺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설기술진흥법은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의 내용사항을 요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인으로서 명예를 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부실 설계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신영철 국제사업감시단장님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제도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정관 예우란 말을 쓰는데 저희가 이번에 썼던 것은 정관 특혜죠. 특혜는 아마 이 오셨던 분은 다 아실 텐데 제가 느꼈던 의문점이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도 있는데 이 정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퇴직 관료들을 갖다가 사기업 영입을 하는 그런 사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유능한 사기업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공기업에서 스카우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관을 영입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를 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크게 문제됐던 게 이번에 LH 사태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분석하게 됐던 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다 스스로 취합한 게 아니고요. 이런 그 설계와 감리 쪽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보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사실 이것을 조사하면서 발표하면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심각하구나. 더더군다나 뭐냐면 그때가 거의 한 2020년이니까 몇 년 전인데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투명해졌다. 특히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윤리 강령이 상당히 정착됐던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낮게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라든지 감리 단계에서의 종합심사 낙찰제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공사의 턴키 방식의 낙찰자 선정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 상당히 중요한데 그 평가위원들이 LH 정관이 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낙찰될 확률이 거의 80% 넘게 나왔다는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를 느꼈고 그런 와중에 안타깝게도 몇 달 전에 금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고 그 대형 공사에서의 설계와 감리업체가 과연 저희가 분석했던 그 대상 업체에 포함되는 제보를 살펴본 결과 안타깝게도 그 업체들이 저희가 분석했던 정관 특혜로 지명됐던 거의 그 상위권에 포지됐던 그런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관 특혜에 대한 문제점을 감수하는 감사를 진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의 문제는 행리자의 문제입니다. 어떤 그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이라든지 어떤 안전사고들은 실질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공사의 시공은 70억 미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을 합니다. 원청업체들이. 그렇지만 그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원청공사들에 대해서 직접 시공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건 추정인데 GS건설의 그 엔지니어와 고용됐던 근로자들이 직접 공사를 수행했다면 이런 부실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실 시공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도급 업체에 책임 있는 직접 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말이 좀 길어지지만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건설공사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다름 아닌 발주자입니다. 발주자. 특히 공공발주자는 힘이 가장 센데, 아시다시피 LH에 있던 그 발주자가 어떤 법적 책임진다는 그런 관련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대신 그분들은 가장 큰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 청구를 해서 그것에 미진하겠지만 가장 권한이 큰 발주기관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쪽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철 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발주자들 책임이 없는 우리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전반적인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기자회견문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실련 김성달입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고착화된 정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2023년 4월 29일 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검단 신도시 안단태 AA13-2블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정관 영입업체임을 지적하며 정관 특혜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달 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 감리, 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사고 원인이라 발표했을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정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관 영입 업체의 LH 등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 및 근절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가 후진국형 안전사고 재발을 막는 중대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신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LH 정관 특혜 의혹 발주에서 시공 단계까지 철저히 감사하라. 2021년 경실련은 LH 설계 용역 및 수의 계약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관련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당시 분석에 따르면 LH는 사업 상당 부분을 LH 정관 영입 업체들에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과 종심제가 정관 특혜를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수의계약 및 종심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 특히 LH가 정관 영입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을 뿐만 아니라 붕괴 사고가 일어날 만큼 불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해도 이를 눈감아줬음을 주목해야 한다. 만일 편의를 봐주는 대신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다면 중대한 비리가 아닐 수 없다. 감사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찰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LH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정관 특혜 근절 방안을 제시하라. LH는 전현직 관련자들이 땅 투기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었고 이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정관 특혜로 공공사업에 대한 밀어붙이기를 노골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문제는 정관 특혜가 근절은커녕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정관 특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을 보면 퇴직 관료의 정관 특혜는 일부 공기업이 아닌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에게 관행화된 폐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고착화된 정관 특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정관 특혜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접 시공제 전면 확대 실행 방안을 수립하라. 붕괴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LH 정관 특혜 근절과 건설업계의 잘못된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은 원도급을 도맡다 보니 시공 능력을 상실했으며 전문 건설업은 하도급에 의존하게 됐다. 하도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 각종 불법, 탈법 행위들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직접 시공제는 공사 규모에 제한 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정상이고 선진 외국에서는 이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 건설업이 종합 산업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직접 시공제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공주택에서의 대형 안전사고는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등에 의해 3년 연속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기술력이 높아졌다고 강조해 왔는데 오히려 중대사고가 더 잦아진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에 감사원은 LH 발주, 건단 신도시, 안단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정관특혜 의혹 규명을 넘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관의 정관특혜 근절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가장 권한이 많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공발주기관 등에 대해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그래서 저희 발언하실 분들에 대한 이제 발언은 끝났고요. 혹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기자님? 한국일보 서현입니다. 그 LH가 건설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15개 공사장에서 더 문제가 발생했다. 그 철근 빼먹기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도 이 특혜 업체인 걸 확인하고 또 어떤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경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까지는 저희도 오늘 기자회견 준비 때문에 미처 면밀하게 해보지는 못한 상태고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저희의 입장을 구호로 좀 전달하고 마무리하고 좀 오늘 대표분들이 감사원에 접수하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 따라해 주시면 세 번 복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은 LH 정관 특혜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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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LH 정관 특혜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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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종합심사 낙찰제 즉각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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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사고 재발방지 위한 직접 시공제 전면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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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운 날씨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